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성리학 두 번째 시간이야. 그 성리학이란 뭐니? 그래서 중국 유학의 한 갈래,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사반적이다. 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뭐였냐면 이와 기에 대한 성리학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것들은요, 사실은 시험에 거의 안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뭐 안 들어가는 걸 그렇게 길게 하니? 그래서 배경을 까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이제 오늘부터는 시험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2왕과 2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바깥에 비도 내리고, 그죠? 비도 많이 와. 그죠? 근데 많이 왔다 적게 왔다 지금 좀 적게 오는데 또 언제 많이 올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막 지금 이제 내일까지 계속 비 온대요. 그래서 뭐 이번 주 이렇다는데, 근데 오늘 내가 수업을 할 때도 낮에 수업을 할 때 사실 좀 힘들었어. 그러니까 원래 비 오는 날 힘들어. 그래서 그냥 오늘 제가 단과 수업을 할 때 수업이 이렇게 어려운 파트가 아니었거든. 사회사야. 거기 원래 귀염둥이잖아. 그런데 막 다 힘들어 하더라고. 그거 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그냥 비 와서 힘든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하니까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같이 막 힘들게 수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좀 쌩쌩해졌지. 좀 전에 나 수업 봤잖아. 쌩쌩해졌지. 그래서 제가 힘을 어디서 받은 거냐면, 내가 이제 여기 수업 들어오기 전에 그 지방직 합격했다고 한 친구가 온 거야. 근데 제가 걱정 많이 했었어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미안한데, 이거 듣고 있을지도 몰라.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하면 미안한데 사실은 내가 걱정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원래 셋이 같이 다녔는데, 그런데 이제 여자들 셋이, 그런데 여자 셋이 다녔는데 여기 또 나름대로의 갈등도 있었어.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이 만나는 곳에 늘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거 얘기 저한테 상담도 하고, 제가 그 말하면서도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막 걱정도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직 시험 볼 때 마지막으로 저한테 따로 와서 인사하고 내려갔어. 근데 이제 제가 뭐 잘 볼까? 뭐 그런데 어쨌건 7월에 안 보였잖아. 그러면 뭐 지방에서 공부하고 있나? 왜냐면 이제 지방 친구라 지방에서 공부하나? 뭐 어떻게 됐나? 뭐 했는데 오늘 합격했다고 뭐 이렇게 뭐 막 잔뜩 들고 왔더라고요. 아니, 여러분도 나중에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이해됐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근데 그거 들었다는 얘기에 제가 뭐 아까 낮에 좀 힘들고 비 오고 막 그런 거 다 끝났어. 됐죠? 그래서 제가 충전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맛에 해요. 자,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왕과 이 얘기로 갈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 제 말이 맞다니까. 그래서 잘한다 못한다? 예를 들어 내 주변에 항상 이게 시험 심리전이거든. 그 내 옆에 보면 누가 잘하고 못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수험가에는 사실은 잘한다는 말이 되게 웃긴 거야. 왜냐면 잘하는데 왜 여기 있니? 이미 일하러 갔어야지. 맞죠? 그래서 누가 붙는 거냐면, 잘하고 열심히 한 사람이 붙는 게 아니라 그냥 붙은 놈이 잘한 거야. 그러니까 시험 당일날, 그러니까 평소에 점수가 안 나와도, 얼마 전에 제가 이반 아니구나. 제가 교정직 그 친구 한 명도 얘기했잖아요. 맨날 60점 막 이렇게 맞고, 제가 마지막 그 동영 모의고사까지도 60점, 한국사 60점이면 그에 못 붙어. 거기다가 영어는 비밀이야. 영어는 더 못한대요. 목표가 꽈락만 안 맞으면 돼. 그런데 그날만 시험 잘 본 거야. 그러니까 영어도 한 번도 맞아본 점수 없는 75점인가 맞았고, 그 다음에 한국사 국가직 진짜 어려웠거든. 그 어려운 와중에 90점 맞았어. 합격하고 끝이야 그냥. 그러니까 저랑 동영하는데 맨날 50점 맞으면 어떻고 60점 맞으면 어때? 그러면 시험 당일날 90점 맞는다니까. 근데 그 친구한테 또 봐봐. 시험 또 봐봐 한번. 그러면 그 점수 안 나와. 아세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건 심리전이에요. 그냥 잘 보는 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점수, 그 다음에 내 지금 위치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그리고 내가 받을 점수,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달할 거라고 여러분 자신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끝없이 심리전이고 적이 바깥에 있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내가 얼마나 잘 통제하고 내가 잘 얼마나 믿느냐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한국사를 잘해야 돼? 그죠? 자, 동의하지 않는 거야? 한국사는 제가 잘하면 되지 않아? 왜냐면 난 이거 직업인데. 내가 못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내가 계속 막 거꾸로 설명하고. 그런데 여러분 시험 당일날 여러분 최고 점수를 받으면 되잖아. 시험 당일날 최고 점수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그 꿈을 계속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 말을 믿어요. 서현숙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걸 내 입으로 10,000번을 말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대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계속 그것이 될 거야 라고 10,000번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걸 왜 못해? 이걸 왜 못해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그래도 저는 2만 필요하다면 2만 번, 3만 번이라도 할 용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 자신을 믿고 그 다음에 스케줄 관리하시고 그리고 목표에 도달한 여러분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됐죠? 네. 자, 그래서 제가 되게 기쁜 마음으로 올라왔어요. 됐죠? 그래서 아까 제가 하도 힘들어가지고 나 이 저녁 때 이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그 합격생 한 번 만나고 제가 충전돼서 왔어요. 자, 시작합니다. 자, 2왕과 2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이게 우리 많이 봤던 그림이죠? 자, 그래서 이게 뭐야? 화폐지. 됐죠?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 얼마야? 1,000원권. 그리고 5,000원권. 됐죠? 2왕과 2로 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주리론과 주리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됐죠? 그래서 지난 시간 끝자락만 잡아보면 원리를 중시하는 게 정통성리학이지. 이게 주리론. 그리고 선구자는 누구라고요? 리언적. 그리고 나중에 2왕에 와서 령남학파가 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2왕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도덕적 원리를 중시했다. 이 얘기가 지난 시간의 끝자락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2위는요. 자, 한국형 성리학. 그러면서 주기론을 얘기했지. 그래서 주기론은 자, 경험도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이 가시적 경험의 세계도 원리의 세계만큼 중요하다. 기억나요? 자, 그래서 경험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선구자는 서경덕이고 그리고 2에 오면 기호학파가 형성된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다 했던 얘기야.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2왕과 2 계속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계속 이어갈게요. 됐죠? 자, 보세요. 자, 2왕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의 세계와 기의 세계에 대한 지금 입장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원론적 이기이원론이라 그래요. 이원론적 이기이원론. 이기이원론 안 쓸래. 이기이원론이 어차피 성리학이야. 됐죠? 자, 한 번만 더 갈게요. 자, 그에 비해서 2는 뭐라 그러냐면 자, 이원론적 이기이원론이라 그래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러니까 이황은 앞에서 우리가 이원론이라는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딱 정통성리학 입장이야. 그러니까 이원적. 그러니까 이황이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이의 세계와 기의 세계가 다르다야. 됐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의 세계와 기의 세계가 달라.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지. 그래서 이원론이라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원론 설명했잖아. 여러분 항상 사물을 이렇게 둘로 나눠보는 사람은 말하고 싶은 게 뭐라 그랬어? 절대 둘 다 중요하다가 아니야. 기억나요?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진짜야.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둘로 쪼개는 사람들은 항상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 그랬어? 차별적 세계관이 들어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가 진짜고 하나는 비천한 거. 됐죠? 천한 거야. 여기까지 되죠? 자, 그래서 이황에 의하면 이와 기는 서로 다르고 그러면 진짜는 뭐예요? 이만이 진짜지.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뭐라고요? 이의 세계만이 진짜야. 그래서 이제 이를 뭐라 그러냐면 순선무악의 세계라 그래요. 순선무악의. 온전히 선한 세계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기는 뭐냐면 가선가악의 세계야.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그래서 비천한 세계야.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이는 달라요. 자, 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론론적 이기원론이야. 그러니까 이와 기는 사실은 하나다야. 하나다. 그러니까 이와 기를 우리가 개념상으로 분리하지만 현실 세계 속에서 이와 기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와 기는 사실은 하나야. 둘이지만 하나요. 하나이지만 둘인 이유야. 이게 말장난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하나다. 그래서 이론론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얘기는 뭐냐면 원리의 세계도 중요하지만 내가 오감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기의 세계도 이의 세계만큼 중요하다. 여기까지 된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 우주의 원리가 인간 속으로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성리학이라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배경을 깔았죠. 그러니까 우주의 원리가 인간의 본성에 내면화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 우주의 원리가 인간에 내면화되면 바로 이가 뭐가 되는 거야? 사단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사단이 뭐니? 요건 이제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자, 그리고 이 기가 인간에 내면화되면
7정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2가 인간의 심성론에서는 4단이고 기가 7정이니까 2와 기가 다르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4단과 7정의 관계도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달라지는 거지. 둘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진짜는 뭐밖에 없어요? 4단만이 진짜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한 번만 더. 그런데 2는 뭐라 그랬냐면, 자, 2가 인간의 내면화되면 4단이고 기가 7정이야. 그런데 2에 의하면 2와 기가 사실은 분리의 관계. 둘이지만 하나야. 됐죠? 나눌 수 없지.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4단이 곧 7정이잖아. 그러니까 4단과 7정을 어떻게 나눠? 4단이 7정이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4단과 7정의 관계,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4단 7정 논변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왕과 사실은 기대승. 원래 이 4단 7정 논쟁은 기대승이 먼저 시작을 해요. 됐죠? 그래서 기대승과 이왕이 벌렸던 이게 4단 7정 논란이야.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러면 4단이 뭐니? 7정이 뭐니? 그 얘기부터 해야 되죠?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갑니다. 4단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제가 배경을 깔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 이야기라고 하는 건 어디에 서 있냐면 맹자의 성선설 위에 있어요. 됐죠?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 맹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의 본성은 선하대. 그래서 이 선설의 반대축이 순자의 성악설이야.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됐죠? 그런데 맹자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 그랬잖아.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 왜 선해? 거기에 대한 인간의 본성이 왜 선해요? 만약에 누군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맹자의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대답. 맞아요? 그래서 이 맹자의 대답이 뭐냐면 이거예요. 해볼게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뭐라고? 선하대.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선한 이유는 바로 인간이 뭘 갖고 있냐면 4단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4단은 뭐니? 자, 빨리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측은 지심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수 지심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양 지심이고, 그리고 네 번째 십이 지심이에요. 되셨죠? 자, 요 네 개를 뭐라 그러냐면 4단이라 그래요. 4단. 돼요? 그런데 이 네 개를 4단이라고 하는데 이 4단이 바로 맹자가 인간이 선하다고 말했던 근거야. 그런데 맹자는 이 4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인지심이라고 그랬어요. 불인지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마음이야. 이건 참는다고 해서 참아지는 마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근원은 선하다야. 여기까지 돼요? 자, 계속 하나씩 다시. 첫 번째, 측은지심. 측은지심 뭐예요? 불쌍한 걸 보면 불쌍히 여기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이건 참을래야 참을 수 없어. 해볼게요. 여러분 현재 이 건물 여기가 몇 층이지? 여기가 9층이죠. 여기가 현재 지금 901호인가? 자, 그럼 예를 들어 9층에 책상이 이렇게 쭉 붙어 있어. 근데 저쪽 끝에 창문이 열려 있어. 아니, 창 없어. 창 있다 치고. 창문이 열려 있는데, 만약에 뭐 한 살쯤 돼 보이는 애기가, 한두 살쯤 돼 보이는 애기가, 이게 책상에서 이렇게 걸어서, 저기가 지금 창문이 열려 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9층이야. 근데 창문을 향해 기어가는 거야. 그럼 보세요. 이 상황을 보면서 참을 수 있겠어? 아니,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창문까지 기어가면 아이가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잖아. 그런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게 돼 있어? 우리는 자동으로 그 애기를 붙잡게 돼 있다고. 왜냐면 애가 위험하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이건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공경에 처했으니까 애가 창문 쪽으로 걸어가면 누구든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애가 위험하니까 애를 탁 잡아준다고. 이해돼? 근데 만약에 잘 보세요. 내가 이걸 참을 수 있지? 그러면 맹자의 표현에 의하면 인간성이 말살된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제가 애기가 막 기어가는데 제가 참고 끝까지 떨리고 막 참어. 애 떨어질 때까지. 그러면 저는 인간성이 말살된 거야. 이게 맹자의 관점이야.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두 번째. 자, 소지심.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길을 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거야.
그랬더니 주머니에 웬 쓰레기가 있어요. 휴지가. 그래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손바닥으로 바깥으로 밀어낸 거야. 그럴 수 있잖아. 무의식적으로. 아니, 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봐? 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제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밀어냈는데, 뚜루룩 하고 떨어졌어요. 근데 반대편에 오던 이렇게 아가씨랑 제가 눈이 딱 마주쳤어. 잘 봐요. 그러면 제가 인간의 본성을 유지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이해돼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부끄러움이 없잖아? 그러면 저는 인간성이 말살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예를 들어 이분한테 내가 더 큰 소리를 치는 거지. 왜? 네 방이야? 그러면 저는 인간성이 말살된 거야.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사양하는 마음. 실제로 맹자라는 책에서는요. 이걸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양지심을 가진 자가 나타나면 이게 맹자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양지심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향기가 난대요. 그래서 자, 왜 웃어요? 자, 뭐 무슨 냄새 뭐 그런 생각한 거야? 그래서 향기가 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왔음을 주변에서 알게 된대. 됐죠? 그래서 이건 뭐 하는 마음이야? 사양하는 마음, 겸양의 마음이죠. 됐죠? 그래서 사양지심. 사실은 그 사람을 가장 빛나게 하는 거지.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네 번째는 뭐냐면 이건 이건 우리도 잘하죠. 물론 이게 잣대를 좀 이중잣대를 대서 그렇지. 12지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이야. 됐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맹자가 인간의 본성이 선한 근거로 얘기한 거야. 그래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요, 철저하게 맹자의 성선설 위에 서 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 사단이 바깥으로 발현되거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게 사덕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사덕이 뭐냐면 인, 의, 예, 지예요. 됐죠? 그래서 이게 자, 유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덕이지, 사덕. 여기까지 됐죠? 인의예지. 그래서 인의예지의 뿌리가 되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사단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칠정은 뭐냐? 자, 칠정은 인간이 느끼는 7가지 감정이에요. 됐죠? 그래서 기쁘고 슬프고 두렵고 외롭고 이런 감정들 있죠? 자, 이런 감정을 뭐라 그런다? 7가지 감정을 칠정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정통성리학, 딱 이왕의 관점에서는 뭐냐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순선무악한 온전히 선한 우주의 원리가 인간에 내면화된 건 사단, 사덕이야. 그러니까 바깥으로 드러나게 할 때는 뭐만 드러나게 해야 돼? 사덕만 드러나게 해야 돼. 그래서 인, 의, 예지만 드러나게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칠정, 7가지 감정은 비천한 거야.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한다? 바깥으로 드러나지 말게 해야 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뭐만 드러난다? 인의예지만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조선의 양반들, 조선의 사대부들이 기본적으로 감정을 바깥에 드러내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야. 그러니까 조선의 양반들은 이거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얘기하지 않았나? 늘 포카페 있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막 기쁜 얘기를 해도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그거 웃으면 안 돼요. 흡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누가 나 짜증나게 해도 똑같이. 이해됐죠? 늘 표정이 똑같아. 자, 이게 뭐야? 지금 정통성리학에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지금 이의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사실은 칠정에 포함되어 있다요. 그러니까 이의 얘기는 뭐냐면 칠정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단만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단칠정 논변의 핵심이에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했던 거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이왕은 이 관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한다 그랬지. 자, 이만이 존귀하는 것이고 기는 뭐라고요? 비천한 거다. 이게 이종깁이야. 그런데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예요. 자, 근데 이는 이렇게 말 안 한다 그랬잖아. 이건 서로 다름이지. 그래서 이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것에 두루 통하는 보편성은 이고 사물의 성격을 국한시키는 특수성은 기야. 이게 이와 기의 관계 아니야. 맞죠? 이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보편성과 무슨 관계야? 특수성의 관계야.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가 중요하고 나머지는 비천하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고. 이해됐죠? 이게 이의 설명 방식이지.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서 이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와 기는 워낙 묘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인식할 때 다르게 인식하는 거지. 현실의 세계에서는 실제로는 나눌 수 없다야. 그래서 이걸 이의 표현으로 하면 뭐라 그러냐면 이기지묘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둘을 나눌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능이지가 어떻게 홀로 나오냐야. 무슨 말이 돼요? 한 번만 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비유를 들었죠. 그리고 제가 수업이 끝날 때까지 비유를 바꾸지 않겠다 그랬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우리 앞에 전부 나무로 된 책상이 하나 있잖아. 그럼 이거 바로 지난 시간 얘기니까 한 번만 해볼게요. 나무로 된 책상. 여기서 이제 질문. 책상이 이의 세계야, 기의 세계야? 한 번만 더. 자, 저 좀 보세요. 책상을 만질 수 있어, 없어? 책상 한번 만져봐요. 만질 수 있어, 없어? 책상을 볼 수 있어, 없어? 책상은 안 보인다 그랬죠? 책상은 만질 수 없다 그랬잖아. 지금 내 얘기 듣고 있는 거지? 오케이. 왜냐하면 책상은 원래의 세계니까. 내가 만지는 건 나무라고. 예를 들어 쇠로 된 책상으로 바꾸면 나는 쇠를 만지는 거고. 맞죠? 유리로 책상을 바꾸면 나는 유리로 된 책상을, 그러니까 유리를 보거나 유리를 만지는 거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와 기의 관계라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무라는 그릇에 책상이라는 원리가 담겨 있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의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예요. 이기지묘는 뭐냐면 이와 기를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만 가능하다야. 그러니까 현실의 세계에서 나무와 책상을 어떻게 분리하냐야. 무슨 말이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나무로 된 책상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나무를 다 떼어내볼까요? 만약에 나무를 다 떼어낸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내 앞에 나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파! 이렇게 해서 뭐가 아파? 저 보세요. 나무를 다 떼어냈어. 그럼 보세요. 책상이 남아? 책상도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나무로 된 책상에서 나무와 책상을 분리하는 건 현실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이와 기는 워낙 묘하게 섞여 있어 분리할 수 없다야. 분리의 관계가 있다야. 그래서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지만 하나인 까닭이야. 여기까지 돼요? 이건 제가 2의 율곡전서에 나오는 문장을 그냥 한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게 바로 사전지적 논변인데, 자, 시작해 볼게요. 원래는 이게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면, 이황이,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이황이, 그 정지윤이라는 학자가, 그러니까 우주의 원리가 인간에 내면화되는 걸 도식화시켜서 그려요. 야, 진짜 사대부들이 별짓을 다 하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천명도라 그래.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그래서 천명도도 알아야 돼? 몰라도 돼. 그런데 작년 기출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물어봐. 이해됐죠? 근데 이것도 9급이라니까요. 그런데 계속해 볼게요. 예, 우주의 원리가 인간에 내면화되는 걸 조선의 16세기 학자들이 그림으로 그려요. 이걸 천명도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천명도를 그리는 과정에서 사실은 정지훈이 그렸던 천명도를 보고 태계 이황이 여기에 몇 가지 조언을 해줘요. 그런데 그 정지훈과 당시에 근데 그러면서 서신을 보냈는데 정지훈과 친한 사람이 기대승이야. 그래서 기대승이 당대 최고의 학자 퇴계에 사실은 그 천명도와 관련된 사단과 칠정의 이야기, 그 이와 기의 이야기에 대한 걸 보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발단이 되는데 당시에 그래서 기대승이 퇴계 이황의 서신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걸 이황 선생에게, 그러니까 퇴계 선생에게 따로 편지로 물어본 거야. 됐죠? 그런데 이게 엄청난 Q&A야. 그래서 자, QA 이렇게 해서요. 이걸 무려 8년 동안 해요. 그래서 이게 유명한 8년 동안의 서신 교환, 바로 사단칠정 논란이에요. 그러면 사단칠정 논란이라는 게 뭐냐? 자,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지금 이황의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야. 가장 키워드가, 자, 갑니다. 이와 기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거 마찬가지야.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제가 성례할 때 계속 지금 배경 깔면서 왔잖아? 제가요, 여러분한테 이런 단어를 외우게 할 거였으면, 이렇게 말을 길게 안 해요. 됐죠? 그러니까 외우지 말라고. 이해됐죠? 그리고 외워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원하는 이기지묘, 이통기국 딱 그 단어로 안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 이게 선지에 말이 풀어져서 나오거나, 아니면 율곡전서나 퇴계집에 있는 내용들이 그냥 원사료가 나와. 그러면 여러분 글을 읽고 무슨 말인지 여러분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이게 단어 네 글자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됐죠?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이와 기는, 이게 이왕의 얘기야. 이와 기는 상호 모두 발현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도 홀로 발현하고 기도 홀로 발현하는 거야. 그래서 상호 모두 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이기 공발설이라고도 해요. 이와 기가 모두 발현할 수 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왕이 말하는 게 뭐냐면 자, 오직 존귀한 거는 뭐만 존귀한 거야? 그렇지, 이만이 존귀한 거잖아.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니까 뭐만 이제 발현하게 해야 돼? 그렇지, 바깥으로 이만 나오게 해야 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기는 비천한 거잖아. 그러니까 기는 예를 들어 내가 윤리와 도덕, 그러니까 행동의 기준이 있는, 윤리적 기준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는 바깥으로 발현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이걸 뭐라 그런다? 이기 호발이라 그래요.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사실 그 정지훈한테 서신을 보낼 때 이왕이 이런 설명을 해요. 그런데 기대승이 이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퇴계 선생한테 물으면서 이게 그 유명한 8년간의 서신 교환이 되는 거야. Q&A. 8년간의 Q&A. 그래서 지금 기대승의 질문은 뭐냐면, 근데 우리가 시험에서는요, 기대승도 보지만 그냥 기대승이 2예요. 같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2가 이 얘기를 듣고 기대승이 말이 맞다. 그러면서 기대승을 지지해. 이해됐죠? 그래서 2와 기대승이 같은 입장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왕이 얘기한 이도 발현하고 기도 발현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온전히 선한 순선무학의 세계인 이만 발현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왕이야. 그런데 지금 기대승의 질문은 뭐냐면, 아니 기는 홀로 작용이 있지만 이가 어떻게 홀로 작용이 있냐? 아니 선생님, 이가 어떻게 홀로 발현합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왕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랬더니 이제 이왕이 이걸 다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이왕이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발이 기수지, 기발이 이수지. 이렇게 설명을 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편지의 일부를 보고 자네가 질문했으니까 이게 말이 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다시 정확하게 정리해야겠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발이 기수지, 기발이 이수지 이 얘기를 해요.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면 변태돼. 자, 저 좀 보세요. 그럼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이자 있죠?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만물의 원리로서의 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이자는 그 원리로서의 이가 아니야. 이거는 뭐냐면 접속사 이야. 됐죠? 그러면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지자는 그러니까 어미야. 여러분 한문 배울 때 하죠. 그냥 어말어미라고.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왜 한국사에도 어말어미 그런 말을 쓰니? 그러지 말고. 이해됐죠? 자, 보세요. 저도 국어 배웠어요. 자, 봐요. 원리가 발현함으로써 기가, 이 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물질로서의 기야. 됐죠? 기가 따르고, 이게 따르 숫자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 기가 발현, 이거 똑같은 글자예요. 함으로써 이가 수 따른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설명한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이해 안 되죠? 표정 보니까 이해 안 돼. 자, 좋은 태도야, 좋은 태도야. 자, 좋은 태도야. 자, 기대승이 딱 그랬어. 이해됐죠? 그래서 기대승이 다시 질문한 거야. 선생님.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드린 건 기가 홀로 발현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가 어떻게 홀로 발현합니까? 그러면서 질문을 재차해요. 그랬더니 태계 선생이 이거에 또 대답을 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보니까 자네가 오해할 수 있는 것 같네.
그러니까 내가 이게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걸 수정해서 다시 답을 해요. 그래서 또 이황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답을 한 거야. 갑니다. 자, 이발이 기수지, 기발이 이승지. 이렇게 답을 해요. 됐죠? 그러니까 똑같죠? 자, 그래서 수능 그림 찾기야. 한 글자 바뀌었어요. 자, 얘가 바뀌었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가 발현함으로써 기가 따르고 똑같아. 기가 발현함으로써 이가 이 승자가 뭐냐면 올라탈 승자야. 그래서 이가 그 위에 올라타고 나온다야. 이해됐죠? 그래서 내가 이제 자네가 좀 오해하도록 내가 설명을 했네.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정리하겠네.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기대생이 또 듣고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제가 질문의 요지가 뭐였냐면 선생님 제가 이해 안 되는 건 밑에 줄 기가 어떻게 발현하가 아니고요. 이가 어떻게 홀로 발현하냐고요. 제가 질문의 요지가 이건데 선생님은 왜 또 기 얘기를 하세요. 이 얘기예요. 됐죠?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퇴가 또 답을 해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굉장히 압축적으로 하는 거야. 이거 8년치를 하고 있어 지금. 이해됐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 그러면서 이제 퇴가 또 뭐라 그러냐면 이거 자꾸 자네가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좀 더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겠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 이 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가 뭐냐면 사람이고 그 다음에 기를 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게나.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가 뭐라고요? 사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이발이 기수지는 뭐냐면 사람이 말을 끌고 가는 거야. 여러분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이해하세요. 됐죠? 네. 그래서 자 이게 말이야. 말이라고 그릴게요. 자 그래서 봐요. 말이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람이 지금 말을 끌고 가는 거야. 사람이 끌면 말은 따라오는 거지. 이게 이가 발현함으로써 말이 따라오는 거야. 기수지야. 그러면 밑에 문장 기발이 이수지는 뭐냐면 이건 지금 사람이 말을 탄 거네.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지금 이렇게 말이 있고요. 위에 지금 사람이 탄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비우지 말라 그랬잖아. 자 봐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돼요? 아니 내 설명이 아니라 진짜 이황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다니까. 자 그래서 말이 그러니까 이발이 기수지는 지금 사람이 말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기발이 이승지는 사실은 말이 가는 거고 사람이 그 위에 올라탄 거네. 이렇게 좀 이제는 알겠나 이러면서 말과 사람의 비유로 또 설명을 해줘요. 그랬더니 또 기대생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발이 기수지 기발이 이승지라는 얘기와 그 다음에 저에게 다시 설명했던 사람과 말에 대한 그 말까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기대생의 대답이야. 그러면서 기대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제가 생각할 땐 오직 홀로 발현할 수 있는 건 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가 발현할 때 이가 그 위에 올라타는 오직 이 하나의 방법만이 가능합니다. 이게 기대생의 얘기야. 자 결론. 이렇게 8년간의 서신교환은 끝나는데요.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퇴계가 기대생에게 굉장히 코너에 몰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뭐 누가 이겼다고 표현하긴 그런데 실제로는 이황이 굉장히 코너에 몰립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이황의 사단칠정 논란, 그래서 기대승과의 논란 말씀 다 드렸는데 여러분 보세요. 결론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황은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이거예요. 이원론. 두 개잖아. 근데 하나만이 진짜 아니야. 그러니까 이황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와 기가 다 발현할 수 있는데 이 하나만 발현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화된 게 사단 칠정 아니야. 그러니까 사단과 칠정은 별개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도 발현할 수 있고 칠정도 발현할 수 있으니 사단만 발현하게 하고 칠정은 발현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야. 왜? 비천한 거니까. 이해됐죠? 근데 이의는 그 얘기가 아니야. 이의와 기대승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야. 오직 홀로 발현할 수 있는 건 기밖에 없어. 이 둘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야. 그러면 기가 발현하면 이가 올라타는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칠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측은지심이라는 사단이 바깥으로 나오려면, 수호지심이라는 이제 예를 들어 사단이 바깥으로 나오려면 반드시 감정이 발현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부끄럽다라든가 또는 슬프다라든가 이런 감정이 발현해야 그 위에 인의 예지가 타고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냐 이 얘기예요. 이게 이황과 이황과 기대승의 사단칠정 논변이야. 됐어요? 끝. 다 했어요. 됐죠? 외울 게 뭐 있어? 그냥 들으면 됐지. 이해됐죠? 듣고 나면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말이 풀어져서 나오면 누군지만 고르면 돼.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 이거 구별하기도 좋아. 봐요. 아까 이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원론은 지난 시간에 제가 워밍업 할 때부터 했잖아. 이원론은 둘 중에 하나만 진짜야. 그 다음에 이론론은 하나가 진짜라고 말할 수 없다고. 둘이 사실은 하나니까.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하다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지. 봐요. 그러니까 보세요. 봐봐. 이름도 얼마나 외우기 좋아. 이황이죠? 봐봐. 두 글자지? 그럼 진짜는 뭐야? 이건 아니지. 이건 나머지 황이야. 이만이 진짜죠? 그래서 이원론이에요. 둘이네. 두 글자잖아. 자, 두 번째. 보세요. 그쵸, 두 글자 생겼죠? 그거 봐봐. 한 글자다. 이론론이다. 그래서 어느 이가 진짜 이야? 구별이 안 되죠? 헷갈리지? 그래서 이론론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황은 두 개를 구분하고 존귀한 것만 드러나게 하라고. 그 다음에 이가 말하고 싶은 건 둘은 구별이 안 된다고. 이기 지묘라니까. 그러니까 둘이 하나야. 그러니까 반드시 같이 나와야 돼. 기가 발현해야 할 때 이가 올라타고 나온다고. 이해되시죠? 오케이. 끝. 말씀 다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간단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자, 이황 근본주의적이고 이상주의적이다. 자, 그 다음에 성학 10도. 여러분, 성학 10도는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거 살짝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책 이름 끝에 도자가 들어가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이 책에는 그림이나 도식이 들어온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성리학의 요체를 도식화시켜서 설명한 걸 성학 10도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희 끝낼 때 이 얘기 살짝 안 했나? 그러니까 일강신목소 성학 군주론 얘기하면서 얘기했지. 그래서 했던 얘기야. 그래서 성학 군주론에서 성학 10도는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누구의 역할이? 군주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군주 스스로 성학에 들어야지. 기억나세요? 자, 두 번째. 성학 지표는, 똑같은 얘기인데 좀 달라요. 성학 지표는 뭐냐면, 군주가 성학에 들기 위해서 누구의 역할이 중요해? 신하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명한 신하가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군주를 성학에 이르게 해야 한다. 기억나세요? 이게 성학 지표예요.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주자서 조료. 여러분 주자서 조료는 뭐냐면 주자전서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주자의 여러 서신들을 쭉 요약해서 쓴 책이 주자서 조료예요. 자, 그 다음 전습록편이 되게 중요한데 이 전습록편이 뭐냐면 이 전습록이라는 게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쓴 거야. 왕수인. 그래서 왕수인 또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왕양명이라 그래요. 됐죠? 그래서 이 왕수인 양명학이 만든 유학의 체계를 양명학이라 그래. 됐죠? 그러니까 이 전습록은 양명학의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건 마지막 시간에 양명학 시간에 잠깐 얘기할 건데 지난번에 저희가 전체 유학의 흐름 하면서 제가 한번 정리했죠. 양명학은 우리나라 16세기 중종 때 전래가 돼요. 그런데 책에 여러분 그냥 편하게 보세요. 이렇게 변자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걸 비판하다라는 뜻이야. 됐죠? 그래서 이황이 어떻게 하냐면 왕양명이 썼던 양명학의 경전이었던 전습록을 그러니까 조목조목 비판해요. 됐죠? 그러면서 이제 퇴계의 얘기는 뭐냐면 이건 유학이 아니라 이단이다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퇴계라는 학자의 위치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이황이 양명학을 비판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는 양명학이 자리를 못 잡아요. 그리고 계속 그냥 이단시 되는 거야.
이해됐죠? 거기에 결정적 영향을 줬던 책이 퇴계의 이황의 전습록 변이라는 책입니다. 눈도장 찍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이약통록. 이 이약통록이라는 책은 뭐냐면 이건 인명사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송때와 그 다음에 원때, 그러니까 송나라와 원나라의 유명한 성리학자들을 쭉 모아놓은 인물사 사전 같은 거야. 이게 뭐냐면 이약통록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이고 개혁적이고요. 자, 대표적인 책은 성학지표라 그랬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동호문답은 뭐냐면 동호독서당에서 그러니까 사가독서 혜택을 받을 때 쓴 책이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조선의 개혁안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동호독서당에서 문답법으로 썼다. 그래서 동호문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또 얘기할 건데 조선시대 이 문답 그 방식으로 쓴 책이 굉장히 유명한 게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서 할 거예요. 그래서 홍대용, 그러니까 조선 후기 중상실학의 대표인 홍대용의 의산문답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율곡 이이의 성호문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성호문답에서 이이가 박납의 폐단을 해결할 대책으로 수미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만원봉사는 뭐냐면 여러분 그 책 이름에 책이 아니라 이렇게 끝에 사자가 들어가면 사나 소가 들어가면 이게 상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원봉사는 상소문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 가지 사회의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상소문이 왜 만원봉사냐면 이 상소문이 얼마나 길면 이 상소문의 전체 글자의 숫자가 만자야. 됐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정책에 대한 비판을 사실은 율곡이 신랄하게 한 거야. 됐죠? 이게 만원봉사야.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율곡은 뭐라 그러냐면요. 이게 이황이랑은 다른 게 이황은 예를 들어 국왕한테 뭔가 얘기를 하면 엄청 말을 돌려서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이는 성격이 되게 대쪽 같아. 그래서 실제로 살아있을 때도 정치적 공격을 엄청 당하는 사람이야. 왜 그러냐면 그의 성격 탓이야. 그래서 조선왕조 500년 사실 최고의 천재 중에 한 명이잖아. 그래서 이이의 별명이 뭐야? 구도장원공이죠. 구도장원공.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과거급제를 몇 번 연속했다고요? 9번 연속하는 거야. 돼요? 이게 이제 이이의 별명 구도장원공이잖아. 이게 얼마나 민폐야. 맞죠? 아니 그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뭐야? 무슨 죄를 졌어? 이해됐죠? 그래서 그냥 계속 수능만 보는 거야. 수능 전체 수석. 대학은 안 가. 그리고 또 수능 봐. 이거 얼마나 민폐예요. 맞죠? 그래서 구도장원공 9번 연속 장원 전체 수석. 됐죠? 그래서 조선왕조 500년 최고의 천재예요. 됐죠? 근데 그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를 우리가 설명할 때 뭐라 그러냐면 뭐 그가 똑똑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는 직설의 미학이라 그래요. 왕이고 뭐고 얄짤 없어. 그래서 말을 할 때 이왕처럼 돌리는 법이 없어요. 그냥 직선으로 갖다 꽂는 사람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율곡은 살아있을 때도 정치적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사람이야. 됐죠? 그래서 율곡 이이의 여러 가지 개혁안이었습니다. 만원봉사. 자, 그 다음 마지막 경목요결인데요. 이 경목요결은 뭐냐면 이건 소학을 풀어서 쓴 거예요. 소학. 여러분 소학이 뭐지? 수신의 도야. 내 몸을 닦는 거. 됐죠? 그래서 이건 뭐다? 수신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경목요결은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성학지표랑 같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경목요결이 그러니까 수신입문서,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윤리서라면 그러면 성학지표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 대학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대학. 됐죠? 그래서 소학이 내 몸을 닦는 거라면 대학은 뭐냐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할 것이냐. 그래서 원래 유교의 기본이 뭐냐면 수기치인이잖아요. 수기치인. 그러니까 세상을 통치할 거면 통치자가 내 몸을 먼저 닦아야 돼. 이해됐죠? 그러니까 내가 윤리적으로 바로 서야 세상을 이끌 수 있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내 몸을 닦는 게 뭐라고요? 수신, 소학이고 이게 끝나고 나면 내가 세상을 경영하는 거지. 그 세상을 이끄는 게 바로 뭐다? 대학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성학지표는 대학의 내용을 담고 있고 경목요결은 소학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끝. 자, 이렇게 해서 저 세 개 다 있고요. 마지막 향약. 여러분 이거 향약은
이게 문화파트 얘기는 아니거든. 그런데 이왕과 이가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왕은 무슨 양약? 안동의 예안양약. 됐죠? 그 다음에 이는 향약이 두 개예요. 하나가 뭐냐면 황해도의 해주양약, 그리고 충청도의 서원양약이야. 그러니까 충청도의 서원이 어디지? 청주야, 청주.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신라 때 뭐 하냐면 민정문서라는 거 하지. 민정문서가 어디서 발견됐죠? 서원경 부근에 4개의 자연 촌락과 관련된 기록 아니야. 이 서원경이 오늘날에 어디라고요? 청주. 그러니까 이거 청주야. 이해됐죠? 그래서 청주 향약. 그래서 서원 향약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향약의 사실은 중요점도 둘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왕의 예안향약에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도덕적으로 바로 서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도덕이지. 도덕. 됐죠? 근본적인 도덕적으로 바로 서는 것. 자, 그런데 이의 해주향약이랑 서원향약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의 성향이 다르잖아.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환난상률이야. 환난상률이 뭐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서로 도와주는 거. 상부상조. 이해됐죠? 자, 이걸 사실은 이의 향약에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왕과 이에 대한 얘기 사단칠정 논변 중심으로 말씀 다 드렸어요. 됐죠? 끝. 자, 그러면 이제 첫 페이지 끝났네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그래서 뒤에 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거는 금방이에요. 됐죠?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들이야. 자, 그러면 성리학의 분화. 자, 첫 번째 여러분 보시면 프린트 뒷변. 요게 이제 필기노트인데 보시면 관학파와 사학파라고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훈과 사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조선에, 여러분 제가 조선사 할 때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잖아. 조선의 지배계급을 뭐라고 불러요? 사대부. 맞죠? 그런데 사대부가 합성어라 그랬지? 사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학자를 뜻하는 거고. 대부가 뭐라고요? 이게 공무원, 관료를 뜻하는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자, 사대부들 중에 관료적 성격이 강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관학파고. 그 다음에 학자적 성격이 강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렇지. 개인적으로 향촌사회에서 공부했던 사학파가 되는 거지. 됐죠? 그리고 이 관학파가 훈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학파가 사림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그냥 그 성격 그대로예요. 자, 정도전, 권근 같은 사람들이고, 자, 조선, 건국의 주인공들이죠. 그래서 근대 문물 정비한 사람들. 됐죠? 아니, 새로운 문물 정비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들은, 여러분, 이 관학파, 훈구파에서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주례를 중시해요. 주례. 고래 중에. 그래서 요건 하나 기억해놔야 돼. 그래서 특히 이들이 누구의 후예들이야? 이 관료들이 누구의 후예들이야? 정도전의 후예들이죠. 그래서 정도전 조준 같은 사람들이 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주례. 그래서 주례에 나오는 국유화의 개념에 관심이 많았던 게 정도전이지. 그래서 정도전이 토지 개혁할 때 보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원래 정도전의 뜻은 토지를 싹 다 뺏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인들이 토지 소유하는 게 악의 근원이야. 그래서 싹 다 뺏어서 전부 어떻게 하겠다? 국유화시키겠다. 그런데 조선 건국 과정에서 이들이 소수파였기 때문에 정도전이 이걸 양보하죠. 그래서 사실은 과전법이라는 게, 공양 때 과전법이라는 게 굉장히 획기적인 토지제도가 아니잖아. 그냥 원래 있었던 전시과의 체제로 바꾸는 거지. 그래서 몇 개만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과전법이랑 전시과가 헷갈려요. 왜냐하면 둘이 되게 비슷해. 그건 여러분이 공부를 잘못하신 게 아니라 원래 비슷한 거야.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주례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주례. 그리고 이제 사장. 사장은 뭐냐면, 글짓기입니다. 글짓기. 됐죠? 그래서 과거 시험 볼 때 이렇게 문장 짓는 게 중요하잖아. 이게 사장이야. 그에 비해서 사림들은 뭘 중시하냐면 경학을 중시해요. 경학. 경학은 뭐냐면 경전에 대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본적으로 그냥 느낌만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림, 이 사학파들. 됐죠? 그래서 이 사림이 되는 게 이게 누구의 후예야? 이게 온건파 사대부들의 후예잖아. 그럼 온건파의 가장 대표가 누구예요? 포은 정몽주지.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나중에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되게 웃긴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정몽주는 그러니까 실제로 문묘에 배양되거든. 다음 시간에 그 문묘에 배양되는 사림 18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이게 문묘에 배양되고 조선의 선비들이 그 포은 정몽주에 대한 제사를 계속 지내잖아. 그러니까 정몽주도 저승에서 불편했을 것 같아. 나라면. 아니 왜냐면 누가 뭐래도 조선은 삼봉 정도전의 작품이야. 맞잖아. 정몽주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지막까지 조선이라는 세배로 옮겨 타는 걸 거부했던 사람이야. 두 군주를 섬길 수 없다. 내가 죽을지언정 니들과는 함께 안 한다. 이게 정몽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웃긴 게 보세요. 그냥 느낌 외우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느낌만. 근데 나중에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 조선의 4대부들이 정도전 제사를 안 지내요. 그런데 정몽주를 그러니까 성균관 문묘에 배양하고 500년간 제사 지낸다니까? 너무 웃기잖아? 정몽주 입장에서는 너무 미안할 것 같지 않아요? 맞죠? 이게 왜 이러는지 알아? 여러분 보세요. 그냥 느낌만. 기본적으로 혁명파 4대부 이렇게 글짓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의 성향이 여기 성향을 봐봐. 여기가 뭐냐면 굉장히 창조적인 사람들이야. 나중에 불교도 똑같아요. 보세요. 우리가 불교를 하고 왔지만 여기는 경학을 중시하죠. 경학이라는 게 뭐냐면 경전이야. 특히 이들은 경전 중에도 사설을 되게 중시해요. 그러니까 주의가 만들었던 논어, 그러니까 대학, 논어, 맹자, 중용. 됐죠? 그래서 이들은 되게 사설 중시하는데 이렇게 경전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세히 해봐요.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불교할 때도 이 얘기 기억나? 그러니까 참선수행, 그러니까 도노, 한방의 진리 전체를 참선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이렇게 도노를 중시하는 그룹은 봐요. 이 도노를 중시하는 그룹은 기본적으로 파격적이야.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런데 경전을 중시하는 게 교종이잖아. 그러면 경전을 중시하는 교종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야. 그러니까 왜 여러분 정도전과 정몽주가 위치가 바뀌는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조선을 실질적으로 세운 건 누구냐면 태종 이방원이야. 왜냐면 이성계는 주변에 킹메이커가 하도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인 조선의 건국자는 거의 태종 이방원이라고. 맞잖아. 그리고 또 한 명의 실적 건국자가 누구야? 정도전 아니야. 그래서 정도전과 태종을 함께 갈 수 없다고. 이게 1차 왕자의 난하냐. 맞죠? 그래서 정도전은 이방원에 의해서 제거당하잖아요. 그리고 이방원에 의해서 세워진 조선 왕조에서 생각을 해봐. 새롭게 사회에 모순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자꾸 도전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선 사회가 아무리 모순이 많고 힘들어도 마지막까지 조선이라는 배에서 최후를 함께 하겠다는 우리에겐 누가 필요한 거야? 정몽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후에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사회 보수 성향이 강해지면서 나중에 보면 경학을 중시하는 이런 사림천하로 가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래서 그냥 느낌으로 잠깐 말씀드렸어요. 자, 관학파 사학파 얘기였습니다. 자, 나머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것도 뭐 수업 시간 많이 얘기했던 건데 봐요. 그 다음에 여긴 관료들이지. 어차피 이거 다 성리학자들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성리학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니까 꼭 성리학 아니라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좀 관대한 입장이야. 이 사람들은 일하는 공무원들이야. 좋은 게 좋은 거야. 근데 여기 학자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원리원칙주의자들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세상의 진리는 온리 성리학이야.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야? 가짜야. 비천한 거야. 음사라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사학파에 대한 얘기까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성리학 입문서 꺼내놨는데 이런 것들은 가볍게 보세요. 됐죠? 그래서 조그맣게 필기체로 해놨지. 그 다음에 성학군주론 지난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설명 안 할래요. 자, 그 다음 성리학의 선구자입니다. 자, 서경덕부터 갈게요. 자, 그래서 이와 기를 이론적으로 파악했다. 그래서 기이론론의 선구자입니다. 거기다 밑줄. 서경덕. 근데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주기론의 선구자 누구라고요? 화담, 서경덕.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게 딱 서경덕에 대한 약속된 표현이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갑니다. 불교와 노장사상에 대해서 개방적이야. 거기다 밑줄. 됐어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두 번째, 유기철학. 자, 현상세계를 떠난 진리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이보다 실질적인 기중심으로 세계를 설명해요. 됐죠? 그래서 기중심, 거기다 밑줄.
그러면서 이제 자연을 또 뭐라고 설명하냐면 미세한 입자인 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다 밑줄 칩니다. 기는 영원불멸하면서 생명을 낳는다. 거기다 밑줄. 됐죠? 그리고 이 기는 무한하다. 이렇게 설명한 게 누구냐면 서경덕이에요. 됐죠? 그냥 가볍게 읽으시면 되는데 사실은 올해 기출문제 나왔어요. 됐죠? 그리고 이제 요 문장들이 조금 어려웠었지.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명조식이에요. 자, 남명조식은 노장사상의 포용적이고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하였다. 됐죠? 거기다 밑줄. 이건 딱 조식에 약속된 표현이야.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누구랑 헷갈리냐면 보세요. 여기 지금 하나를 더 붙여주면 여기 누가 있냐면 소론이 있어. 소론. 내가 소론까지 한번 써볼게요. 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에서 구별해야 돼. 소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소론은 자, 노장사상과 양명하게 관대한 입장이에요. 됐죠? 자, 관대한 입장이다. 또는 포용적이다. 돼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건 누구냐면 소론이야.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봐요. 분위기 그만 좋아졌잖아. 자, 다시 뭐라고요? 서경덕은 노장사상과 불교의 포용적이었다고. 조식은 노장사상의 포용적이고 실천을 중시했다고. 소론은 노장사상과 양명하게 관대하고 포용적이었다고. 이해돼요? 구별되겠어? 되죠? 토할 것 같아. 그러지 말고. 뭘 토해, 토하긴. 그러니까 헷갈리는 건 노장사상만 공통분모야. 됐죠? 노장사상과 불교 그러면 서경덕이고, 노장사상과 실천을 중시했다 그러면 조식이고, 그 다음 노장사상과 양명학이라 그러면 소론이야. 그래서 나중에 양명학이 소론의 가구로 계승이 돼요. 왜냐하면 퇴계 이황이 전습록 변이라는 책을 쓰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양명학이 자리를 못 잡는다니까. 이단시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나중에 양명학은 소론의 가구로 계승된다고. 됐죠? 저 얘기 근데 다음 시간에 또 나와요.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경과 의의를 근본으로 삼았다. 그래서 학문의 실천성을 중요하다는 게 이제 중요학생 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실천성에다 동그라미. 이러면 조식이야. 남명조식. 됐죠? 그리고 이제 선조 때 서리만국론. 그것도 밑줄. 이 서리만국론은 뭐 할 때 나오지? 이건 대동법 얘기할 때 박나배 패단. 됐죠? 박나배 패단 얘기할 때 서리만국론.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조식은 서리만국론, 이의는 수미법.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구별되겠어요? 박나배 패단에 대해서.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조식은요, 이 남명조식의 제자들이 북인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천을 중시했기 때문에 보세요. 이런 실천이라는 게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북인이 사실은 여러 가지 명분론에 집착하기보다는 정치를 할 때 실제 조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북인들이 광해군 때 보면 개혁 정치 또는 외교 노선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명분론에 대한 집착이 덜한 거지. 그다음에 또 하나, 임진왜란이 터지고 나서도 이들이 여기서 의병장들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광해와 함께 분조를 이끌었던 게 남명조식의 제자들인 북인들이잖아. 이해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럼 실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의병장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다음 밑에 내려가서 리언적이에요. 자, 리언적은 기가 아니라 이중심이야. 딱 정통성리야. 그리고 이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일강신 목소, 성악군주론. 이거 말씀 다 드렸잖아. 패스. 자, 그 다음에 이왕. 이 이왕 지금까지 한 얘기 아니야. 맞죠? 인간의 심성을 중시하고 도덕적 행위의 근거. 거기다 밑줄. 근본적이고 이상주의적이라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왕 물어볼 때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준 건 누구야? 이왕. 정통 성리학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의 한국형 성리학이 일본에 영향 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에서 퇴계학이 되게 유행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퇴계 제자들이 임진왜란 많이 끌려가서 그래요. 됐죠? 그래서 일본에 사실은 성리학의 중심이 퇴계학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부끄럽지만 오늘날까지도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퇴계를 전공한 학자들, 그래서 퇴계 관련된 논문보다 일본에서 퇴계를 연구한 학자와 논문이 훨씬 많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퇴계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더 많이 연구된 사람이에요. 됐죠? 그래서 자, 태계 이황의 성리학이 누구에 영향 끼쳤다? 일본 성리학에 영향 끼쳤다. 이거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성학 10도 아까 말씀드렸죠? 선학적 요체를 도식화시켰다. 거기다 밑줄. 그 다음에 조여서 전혀 일본에도 나중에 전해집니다. 자, 전승록변에서 뭐가 된다고요? 양명이 2단 된다고. 그 다음에 이학통록은 송원 때 학자 사전이다. 인물사 사전이다. 됐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종기비. 그래서 이기원론. 그래서 서로 의존적이지만 섞일 수 없어. 그러니까 두 개지. 그래서 이거 계속 똑같은 얘기잖아. 둘로 나누는 애들은 항상 하나만 진짜라고. 그래서 이만 발현하고 기는 발현하게 하지 못하게 해라. 이게 퇴계잖아요. 이왕. 되시자.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보세요. 이기호발이라는 게 뭐냐면 사당은 이해 발현이고 칠정은 기해 발현이니까 기에 대한 이해 우위 거기다 밑줄 쳐봐. 그러니까 오직 이만 발현해야지. 비천한 사단은 아니 칠정은 발현하면 안 되지.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한 반박이 기대성과 이의라고.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없다고. 근데 어떻게 하나만 발현하니? 이 얘기야. 이해되셨죠? 자, 밑에 놓을게요. 이는 구도자원공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누구야? 신사임당이죠. 네. 진짜 욕심쟁이 모자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 가문에 대한민국 조폐공사 모델이 한 명만 나와도 가문의 영광이야. 그런데 여기는 모자가 그죠? 어머니랑 아들이 그죠? 네, 진짜 욕심쟁이, 그치? 자, 그래서 뭐 신사임당. 근데 실제로 여러분 신사임당 금방 죽어요. 그래서 이가 되게 어렸을 때 죽잖아요. 그래서 아니 젊을 때. 그래서 이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근데 이가 그 오늘날 남아있는 율곡전설을 보면 그 이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원수예요. 이원수. 근데 정말 신사임당한테는 원수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이 얘기할 때 무슨 얘기하냐면 그 오죽헌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강원도 얘기하잖아. 그게 이원순의 집이 아니야. 그러니까 신사임당 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사에서 뭘 배우냐면 이런 걸 배우잖아요. 가정 내에서 여성의 지위. 그런데 우리는 원래 전통이 뭐라고요? 그렇지. 처가살이의 전통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이가 16세기 말 선조 때를 대표하는 학자거든요. 그러면 이이도 보면 봐요. 이이 말고 이이의 아버지가 이원수인데 그러니까 그 오죽헌 그 얘기가 뭐냐면 그게 신사임당 집이잖아. 외할아버지 집 아니야. 그러니까 이원수도 뭐하고 있었던 거야. 그렇지. 처가살이 중이야. 거기다가 이 신사임당의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정말 딸바보야. 그래서 진짜 딸이라면 미치는 거야. 거기다가 이 아빠는 다른 아빠들이랑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딸이 워낙 뛰어난 거야. 그래서 딸의 재능을 보면서 너는 조선의 여자니까 여자로서 이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사임당이라는 게 사실은 호지 않습니까? 사임당이 호예요. 어떤 조선의 여자가 호를 써. 그런데 이게 신사임당이 되게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림을 원래 이제 이게 그 신사임당이 천재 시인이자 천재 화가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이제 그림 그리고 나면 조선의 학자들이 옆에 이렇게 호를 착착착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호를 만들고 싶다는 거야. 그 딸이 어린 딸이 그림을 그리고 아버지 남자들은 호를 만드는데 나는 왜 호를 못 만들어? 나도 호 만들래.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라 그래요. 그래서 내 딸아 너는 만들어도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임당이라는 호를 자기가 짓는 거예요. 어떤 조선의 여인이 호가 있어. 그래서 이 사임당은 호라는 호를 써요. 사임당이라는 호를. 됐죠? 그래서 당대 최고의 천재 화가이자 사실은 천재 시인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소위 말하면 그 우리 뭐라 그래요? 현모양처? 네, 그런 틀로 묻기에는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현모도 쉽지 않은 게 너무 빨리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일단 양처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원수가 근데 이 이원수도 불쌍한 게 이 처가살이 중인데 문제는 우리 부인이 너무 똑똑한 거야. 그런데 이 이원수 그 남아있는 율곡전설을 보면 자식들 사이에서도 아버지가 대우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참 불쌍하죠.
그래서 율곡 전서에 보면 율곡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어머니를 나의 진정한 스승이라고 극찬하는 대목이 몇 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성리학에 대한 기본을 어머니한테 다 배웠다야. 어머니만큼 큰 스승이 없다야. 그런데 신기한 건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호르몬이 밑에서 컸나 봐. 근데 아니야. 아버지가 더 오래 살았어. 그래서 그리고 나중이니까 이웃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자식들도 대우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유명한 얘기 중에 몇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원수랑 신사임당이 한번 붙은 거예요, 제대로. 그 경전에 대한 얘기로.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 뭐 틀렸다. 경전에 대한 서로 식굴 얘기하는데 서로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원수가 막 웃어. 아니 그렇게 잘났는데 경전도 그렇게 틀리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경전에 대한 이제 직구 이제 자기가 외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식구를 다시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노노에 이르기는 하면서 얘기한 거야. 근데 신사임당이 웃으면서 아니라는 거야. 당신이 착각했다는 거지. 근데 자식들 앞에서 이걸 확인해요. 그런데 신사임당이 이긴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나중에 그러니까 신사임당이 진짜 양천 아닌 게 그 이원수가 바람을 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해돼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치이니까. 그런데 이 바람 피는 여자가 그 뭐냐면 술집의 주모야. 그러니까 약간 좀 이게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신사임당이 죽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신사임당 보통 여자 아니야. 죽으면서 남편이 바람 피는 거 알아요. 죽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적당히 해라. 그리고 나 죽고 나면 재혼하지 마. 그러고 죽어요. 이게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재혼해요. 됐죠? 그래서 이게 주모랑 재혼해.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나면 이 자식들이 이원수를 신사임당 옆에 묻어줘요. 됐죠? 그런데 제가 볼 땐 아버지의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야. 그죠? 네. 자, 어쨌건 그래서 잠깐 신사임당 얘기 좀 잠깐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신사임당 사후에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신사임당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가 이 충격으로 잠깐 출가를 해요. 사찰을 가, 머리 깎고. 그런데 그리고 나서 2년 만에 돌아와. 야, 근데 이게 누가 이런 얘기를 해? 율곡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불가의 모든 것을 다 깨우쳤다. 경전을 다 봤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됐죠? 그 율곡이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20년씩 면벽 수련하는 그러니까 나이 든 고승들은 다 죽어야 돼. 그죠? 2년 만에 끝내고 왔는데. 됐죠? 그런데 문제는 율곡의 이런 과거 때문에 나중에 중앙정치에서 정치를 할 때 나중에 다른 붕당에 엄청난 공격을 받아요. 동인에.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거야. 너 중된 적 있지 않냐? 그러면서 출간 적 있지 않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정치적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2입니다. 자, 개혁할 중시하고요. 현실적이고 개혁적이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변법 경장. 여러분, 경장이 뭐라 그랬어? 개혁이야. 그러니까 개혁, 경장 같은 말이야. 여기까지 됐죠? 자, 밑에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성학지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왕도 정치. 누가 중요하다? 신화.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대학 연의를 보완한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대학 연의가 뭐냐면 대학이야, 대학. 내가 아까 대학이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대학은 원래 유교의 5개의 경전, 예기에 있는 거잖아. 예경. 예기에 있는 거 아니야? 그 중에 하나의 챕터를 주의가 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그 남송시대에 대학에 대한 줄을 다시 달아줘요. 그걸 대학 연의라 그래. 됐죠? 그러니까 대학이 대학 연의야. 그러니까 대학에 줄을 달아서 좀 더 해설을 해준 걸 대학 연의라 그래요. 근데 그 대학 연의를 다시 보완한 게, 자, 지금 말씀드린 성학지묘였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호문담. 동호문담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는 수미법, 경목여결은 성리학 입문서. 그래서 밑에 써봐요. 수신. 그러니까 기본적인 윤리 도덕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밑에 내려와서 만원봉사. 자, 그 다음에 신문육조계. 신문육조계에서 신만양병설을 주장하는데 신만양병설은 가볍게 시험에 나올 얘기는 아니야. 됐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날 진위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신문육조계라는 상소문에 사실은 이게 신만양병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요 딱 하나의 글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실록, 그 다음에 승정원 일기,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문집에는 이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게 학교에서 약간 논란이 있는 게 이건 나중에 만들어진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인들이 이후에 외란 이후에 남인들을 공격하고 정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사실 외란을 막을 수 있었다야. 누가? 우리 율곡 선생께서 이미 예언하지 않았냐. 근데 니네 남인들이 뻘짓하고 무슨 도이토미 히데요시가 무슨 멍청하게 생겼고 뭐 이런 얘기해가지고 이 환란이 생긴 거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서인들이 남인을 공격하는 하나의 무기로 쓴 거 아니냐라는 오늘날은 좀 진위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자실기는 완전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16세기 뭘 보여주는 거야? 존화주의 역사관을 보여주는 대표사서.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15세기 대표사서는 동국통감. 16세기는 기자실기. 됐죠? 자, 밑에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통기국. 자, 이는 사물에 통하는, 이제 두루 통하는 보편성이고, 기는 사물의 성격을 국한시키는 특수성이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와 기는 워낙 묘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거 다 했던 얘기잖아. 됐죠?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발 이승일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는 홀로 발현하지 못하고, 기가 발현할 때만. 그러니까 내 밖으로 감정이 나와야 돼. 예를 들어 슬프다. 이런 감정이 나와야 돼. 감정이 나와야 그 위에 측은지심이 올라타고 나온다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바라는 것은 오직 기뿐이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첨용도 얘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됐죠? 미리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사전칠정 논변은 이왕과 기대승. 그리고 나중에 이가 기대승을 지지한다 그랬죠?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아까 다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 성리학 중에 한국 성리학의 두 기둥. 그래서 퇴계 이황과 율곡 이를 중심으로 해서 자 16세기 주요한 성리학자들까지 좀 같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어디로 갈 거냐면 이제 가장 어려운 얘기로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그래도 좀 괜찮았고 뭐가 그러지 말고 괜찮았던 거야.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가장 어려운 사색당파 얘기. 됐죠? 그래서 각 붕당별 성리학 사상의 전개. 그리고 18세기 호락 논쟁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